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마치 사계절과 같습니다. 봄에는 새로운 시작의 설렘이 있고, 여름에는 뜨거운 열정이 넘치며, 가을에는 깊어가는 성숙함이 깃들고, 겨울에는 오랜 세월 쌓인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60세를 넘어서면 사랑은 이미 끝났다고, 새로운 만남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정말 그럴까요? 최근 한국 사회의 변화를 보면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후 황혼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60세 이후 재혼율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60대 이상 재혼자 수가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현대인들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60세 이후에도 20세 30년의 긴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긴 시간을 혼자 보내기에는 너무 외롭고 함께할 사람이 있다면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사랑은 20대, 30대의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젊었을 때는 감정과 열정만으로도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사랑에는 더 많은 현실적 고려사항들이 따라옵니다. 건강 문제, 경제적 상황, 성인이 된 자녀들과의 관계, 상속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다른 수십 년간의 삶의 경험과 가치관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들 말입니다. 실제로 60세 이후 재혼이나 새로운 연인 관계를 시작했다가 일나이 2년 내에 별거나 이혼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충분한 준비와 고려 없이 감정적으로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달래려는 마음,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기분 좋은 느낌, 또는 경제적 안정에 대한 기대감 등이 진정한 사랑과 혼동되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60세 이후의 사랑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미리 알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젊었을 때보다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진정한 동반자를 찾는 것이야말로 60세 이후 사랑의 진정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후반부에서 새로운 사랑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6가지 중요한 지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지혜들은 제가 지난 20년간 상담소에서 만난 수백 명의 중년, 노년층 내담자들의 실제 경험과 성공, 실패 사례들을 토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각의 지혜에는 실제 사례들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법들도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지혜. 성급한 결정을 피하고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세요. 실패 사례. 김영호 씨의 후회. 서울 종로구에 사는 김영호 씨는 40년간 함께 살던 아내를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먼저 보내고 3년 동안 홀로 지냈습니다. 처음 1년은 슬픔에 잠겨 지냈고 2년째부터는 점점 깊어지는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 혼자 보는 텔레비전, 혼자 맞이하는 명절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노인정에서 박순자 씨 후세를 만났습니다. 박 씨는 5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혼자 살고 있었는데 항상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 따뜻한 성격의 여성이었습니다. 김 씨가 우울해 보일 때면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고 집에서 직접 만든 반찬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관심과 배려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박 씨와 함께 있으면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도 잠시 잊을 수 있었고 다시 살아갈 의욕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노인정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2달 정도 지났을 때 김 씨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좋은 분을 놓치면 안 되겠다. 나이도 이제 60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겠는가? 그는 박 씨에게 재혼을 제안했고 박 씨도 외롭게 혼자 살기보다는 믿을 만한 분과 함께 사는 것이 낫겠다며 승낙했습니다. 주변에선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김 씨는 나이가 이제 몇 살인데 젊은 사람들처럼 몇 년씩 연애할 시간이 어디 있나라며 서둘러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만난 지 4개월 만에 두 사람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의 현실은 연애 시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함께 살면서 드러난 박 씨의 모습은 김 씨가 알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우선 박 씨는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었는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한 달에 병원비만 30만 원씩 나갔고 각종 약값까지 합치면 50만 원이 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박 씨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박 씨에게는 30대 아들과 딸이 한 명씩 있었는데 어머니가 재혼한다는 것을 못마땅해 하면서도 김 씨의 재산에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명절이면 어김없이 찾아와서 용돈을 요구했고 어머니에게 새아버지한테 부탁해서 사업자금 좀 빌려달라고 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성격 차이도 점점 심각하게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평생 조용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왔는데 박 씨는 매우 활동적이고 사교적이어서 거의 매일 어디론가 나가려 했습니다. 노인정정 모임, 등산 모임, 성당 모임 등등 일주일에 나가지 않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김 씨가 가끔은 집에서 조용히 쉬자고 하면 늙어서 집에만 있으면 더 빨리 늙는다며 무조건 따라 나오라고 했습니다. 생활 패턴의 차이도 컸습니다. 김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9시에 자는 규칙적인 생활을 했는데 박 씨는 밤늦게까지 TV를 보다가 오전 9시가 되어야 일어났습니다. 식사 시간도 맞지 않았고 음식 취향도 달랐습니다. 김 씨는 담백한 음식을 좋아했는데 박 씨는 자극적이고 짠 음식을 선호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의사소통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서로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실제로 함께 살면서는 사소한 일로도 자주 다퉜습니다. 박 씨는 화가 나면 목소리를 높이고 감정적으로 말하는 성향이 있었는데 평생 온화한 아내와 살던 김 씨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젊었을 때처럼 감정만으로 판단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 서로를 제대로 알아볼 시간도 없이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 역시 김 씨가 생각보다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급한 결정이 위험한 이유. 김영호 씨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60세 이후의 사랑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성급한 결정입니다. 왜 이런 성급함이 문제가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외로움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혼자 지낸 사람은 누군가의 관심과 따뜻함에 쉽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만남과 진정한 사랑을 기반으로 한 만남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외로움이 종기가 된 관계는 초기의 설렘이 사라지면 현실적인 문제들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두 번째는 나이에 대한 조급함입니다. 이제 나이도 많은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성급한 판단을 부릅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선 현재 60세 이후에도 20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몇 달 더 기다려서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20년을 함께 살기 위해서는 훨씬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환경이나 사람에게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에게 맞춰가며 변화할 수 있었지만
수십 년간 굳어진 생활 패턴과 가치관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감정의 착각입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의 배려를 받지 못하던 사람은 작은 친절에도 과도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고마움, 의존감, 안정감 등을 사랑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런 감정들도 의미가 있지만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이유. 그렇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알아봐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최소 1년, 가능하면 2년 정도의 시간을 권합니다. 이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것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계절을 함께 보내기. 계절이 바뀌면 사람의 기분과 행동 패턴도 달라집니다. 봄에는 활기차 보였던 사람이 겨울에는 우울해질 수도 있고, 여름에는 건강해 보였던 사람이 겨울에는 몸이 많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사계절을 함께 보내면서 상대방의 다양한 모습을 관찰해야 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의 반응 보기. 평상시에는 온화해 보였던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프거나 화가 났을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 패턴 파악하기. 연애할 때는 특별한 시간을 보내지만 결혼 후에는 평범한 일상이 대부분입니다. 상대방이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는지, 집안일은 어떻게 하는지, 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건강 관리는 잘 하는지 등을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가족 및 인간관계 확인하기. 상대방이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과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을 소홀히 하거나 친구가 거의 없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바른 만남의 방법, 성급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상대방을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계적 접근. 처음에는 가벼운 만남부터 시작하세요. 커피 한 잔, 공원 산책, 문화센터 수업 등을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할 기회를 만드세요. 갑자기 여행을 간다거나 집에 초대하는 등의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서두르지 마세요. 다양한 환경에서 만나기. 항상 같은 장소에서만 만나면 상대방의 한 면만 보게 됩니다. 조용한 곳에서도 만나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만나고, 실내에서도 만나고, 야외에서도 만나면서 다양한 상황에서의 모습을 관찰하세요. 자연스러운 대화. 억지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캐묻지 말고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상대방의 가치관이나 경험을 알아가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가족분들은 어떠세요? 같은 질문들을 적절한 타이밍에 해보세요. 객관적 조언 구하기. 사랑에 빠지면 객관적인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에게 상대방에 대한 인상을 물어보고 그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세요. 특히 너무 서두른 것 같다는 주변의 우려가 있다면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60세 이후의 사랑에서 시간은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서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 지혜. 경제적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투명하게 소통하세요. 실패 사례. 이정숙 씨의 씁쓸한 경험.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이정숙 씨 1세는 3년 전 남편을 간암으로 잃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운영하던 작은 식당은 빚만 남겼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월 80만 원 정도의 유족연금과 전세보증금 1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혼자서 생활하기에는 빠듯한 금액이었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최민수 씨 5세가 이 씨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후 퇴직금 2억 원과 월 150만 원의 국민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월 100만 원까지 합쳐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도 3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안정된 상태였습니다. 최 씨는 아내를 5년 전에 먼저 보낸 후 혼자 살고 있었는데 이 씨의 어려운 처지를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혼자 살기도 힘드실 텐데 함께 살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카트를 밀어주고 무거운 물건이 있으면 집까지 들어다 주었습니다. 이 씨는 처음에는 단순한 이웃 간의 도움이라고 생각했지만 최 씨의 관심이 계속되면서 점차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컸습니다. 이런 좋은 분을 만나면 앞으로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개월간의 만남 끝에 최 씨가 정식으로 재혼을 제안했고 이 씨도 승낙했습니다. 최 씨는 내 연금으로 우리 둘이 충분히 살 수 있다. 당신은 이제 힘든 일 하지 말고 편히 지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오랜만에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을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현실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돈에 대해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결혼 전에는 내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했지만 막상 같이 살면서는 생활비를 반반씩 내자고 했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부담할 수는 없지 않냐. 공평하게 나누어 내는 것이 맞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습니다. 문제는 이 씨의 수입으로는 생활비의 절반을 부담하기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유족연금 80만 원으로는 식비와 관리비, 각종 공과금의 절반을 내기도 벅찼습니다. 결국 이 씨는 다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큰 지출이 있을 때였습니다. 에어컨이 고장나서 새로 사야 할 때, 이 씨가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할 때, 명절에 선물을 사야 할 때 등등. 정작 돈이 많이 들 일이 생기면 최 씨는 그건 각자 알아서 하자고 했습니다. 자신의 연금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또는 내 자식들을 위해서 아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심지어 최 씨가 아플 때 병원비는 이 씨가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니까 남편이 아프면 돌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유였습니다. 반대로 이 씨가 아플 때는 각자 자기 몸은 자기가 챙겨야 한다며 병원비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결혼 전보다 오히려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혼자 살 때는 자신의 수입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살면 되었는데 결혼 후에는 더 많은 돈이 들면서도 최 씨의 도움은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심지어 전세보증금까지 조금씩 깨먹기 시작했습니다. 1년 반 만에 이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랑까지 시들어버렸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 그녀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최 씨는 내가 언제 모든 걸 다 해주겠다고 했느냐. 결혼하면 서로 도우며 사는 것이지 한쪽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문제가 60세 이후 사랑의 핵심인 이유 이정숙 씨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60세 이후의 사랑에서 경제 문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고려사항입니다.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제한된 수입. 60세가 넘으면 대부분 주 수입원이 연금이나 저축한 돈입니다. 앞으로 더 벌어들일 돈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비는 점점 늘어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의 생계를 꾸려나가려면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부담. 나이가 들수록 각종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의료비 부담도 커집니다. 건강보험이 있다고 해도 비급여 항목들이 많아서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병원비가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아프면 의료비만으로도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책임.
60세 이후라고 해서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책임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의 결혼 자금, 주택 구입 지원, 손자녀 교육비 등등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배우자 때문에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가족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 재혼하면 재산 상속 구조가 복잡해집니다. 법적으로는 새로운 배우자도 상속권을 갖게 되므로 기존 자녀들과 새로운 배우자의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사후에 큰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착각의 위험성. 60세 이후 재혼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제적 착각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돈은 문제없다는 착각. 젊을 때는 함께 노력해서 돈을 벌어나갈 수 있었지만 60세 이후에는 수입을 늘릴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사랑만으로는 현실적인 생활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경제적 책임을 져줄 것이라는 착각. 연애할 때 상대방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고 해서 실제로 모든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줄 것이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막상 결혼하면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 알아서 하면 된다는 착각. 반대로 각자 자기 돈은 자기가 관리하고 공통 지출만 함께 부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한쪽이 아프거나 수입이 줄어들면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현명한 경제관리. 경제적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한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박철민 66세와 김영란 씨 63세는 재혼 전의 경제적 상황을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박 씨는 공무원 연금 월 200만 원과 적금 1억 5천만 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간호사로 일하다 퇴직한 후 받는 연금이 월 120만 원, 저축이 8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전에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정했습니다. 공동생활비 계정 개설. 각자 매월 일정 금액. 박 씨 100만 원, 김 씨 70만 원을 공동 계좌에 입금해서 식비, 관리비, 공과금, 여행비 등을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의료비 상호 지원. 한쪽이 큰 병에 걸리거나 수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서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감기나 치과치료 등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비상금 공동관리. 두 사람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금 2천만 원을 만들어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재산 보호. 나머지 재산은 각자 관리하되 자녀들에게 상속할 부분을 명확히 해두기로 했습니다. 유언장도 미리 작성해서 상속 문제로 인한 분쟁을 예방했습니다. 이런 원칙 덕분에 두 사람은 결혼 4년째까지 경제적 문제로 다툰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웠지만 미리 정해두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박 씨는 말합니다. 경제적 투명성 확보 방법. 60세 이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때 경제적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단계. 개인 재정 상황 정리. 먼저 자신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수입원, 연금, 임대료, 이자 등 고정지출, 관리비, 보험료, 의료비 등 자산, 부동산, 저축, 투자금 등 부채, 대출, 카드빚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2단계. 상대방과 상황 공유. 연애 관계가 진지해지면 서로의 경제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혼 후에 드러나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3단계. 공동생활비 계획 수립. 함께 살 경우 한 달에 얼마나 돈이 들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식비, 주거비, 의료비, 여가비, 교통비 등을 항목별로 나누어 계산하고 각자 얼마씩 부담할지 정하세요. 4단계. 비상상황 대비책 마련. 한쪽이 큰 병에 걸리거나 수입이 줄어들 경우를 대비한 계획을 세우세요. 보험 가입, 비상금 준비, 자녀들의 지원 가능성 등을 미리 상의해 두세요. 5단계. 법적 보호장치 마련. 재혼 전에 재산 분할 협정서 작성, 유언장 작성, 상속계획 수립 등을 통해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세요.
경제적 위험 신호들, 다음과 같은 신호가 보이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세요. 돈 이야기를 회피하는 경우, 사랑하는데 무슨 돈 이야기냐? 그런 계산적인 말은 하지 말자. 같은 말로 경제적 논의를 피하려 한다면 뭔가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도한 경제적 지원 요청. 연애 초기부터 돈을 빌려달라거나 큰 선물을 요구한다면 경제적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제 상황을 과장하는 경우 실제보다 더 많은 돈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거나 반대로 실제보다 더 어려운 것처럼 동정을 유발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들의 경제적 간섭. 상대방의 자녀들이 지나치게 경제적 문제에 관심을 보이거나 간섭한다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돈 이야기가 부담스럽고 계산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60세 이후의 사랑에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오히려 이런 현실적 문제들을 미리 해결해 두어야 진정한 사랑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혜,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공유하고 현실적으로 준비하세요. 실패 사례, 한영미 씨의 힘든 현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한영미 씨는 또래에 비해 매우 건강하고 활동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매주 3회 수영, 주말 등산, 요가 수업까지 꾸준히 하며 50대 중반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젊어 보였습니다.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낸 후에도 우울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생활하며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런 그녀가 같은 등산 모임에서 조성우 씨 알세를 만났습니다. 조 씨는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남성으로 유머 감각도 뛰어나고 등산 실력도 좋아서 모임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은퇴 전에는 중견 기업의 부장으로 일했다며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등산을 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6개월 후에는 정식으로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조 씨는 한 씨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매우 좋아했고 한 씨도 조 씨의 안정감 있는 모습에 끌렸습니다. 하지만 연애 과정에서 한 씨는 조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조 씨는 당뇨병 초기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과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단히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상태나 심각성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씨도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그런 정도의 문제는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1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조 씨는 여전히 등산도 잘했고 평상시에도 건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2년째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 씨의 당뇨병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서 여러 합병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력이 나빠졌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으로 인해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책이나 신문을 읽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신장 기능도 떨어져서 주 3회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씨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 3회 조 씨를 병원에 데려다 주어야 했고 투석을 받는 4시간 동안 병원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수영이나 등산은 꿈도 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집에서의 간병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식단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한 씨는 조 씨를 위해 특별한 식단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혈당 체크, 인슐린 주사, 약물 복용 시간 관리 등등 하루 종일 조 씨의 건강 관리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컸습니다. 투석비, 각종 검사비, 약값 등등 한 달 의료비만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비급여 항목들이 많아서 실제 부담액은 상당했습니다. 조 씨의 연금만으로는 생활비와 의료비를 충당하기 어려워서 한 씨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더 힘든 것은 조 씨의 성격 변화였습니다. 아프고 나서 그는 예민하고 까다로워졌습니다. 조금만 음식 맛이 다르거나 약 시간이 늦어져도 화를 냈고 자신의 병을 한 씨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신이 음식을 제대로 관리 안 해줘서 혈당이 오르는 것 아니냐.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병원에 데려다 주는 것도 귀찮아하냐 같은 말을 자주 했습니다. 예전에 활발하고 독립적이었던 한 씨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었고 취미 생활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닌가 하는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아직 60세도 안 된 나이에 간병인 역할만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혼 3년째, 조 씨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면서 거의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별거를 제안했지만 조 씨는 아픈 남편을 버리려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조 씨의 자녀들도 아버지를 책임져야 한다며 한 씨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결국 한 씨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자신도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한다면 건강한 때나 아픈 때나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나 자신도 지킬 수 없을 만큼 힘들다는 것이 한 씨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건강 문제가 60세 이후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영미 씨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60세 이후의 사랑에서 건강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파트너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요소입니다. 급속한 건강 악화. 60세 이후에는 건강 상태가 급격히 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미해 보였던 질병이 몇 년 사이에 심각한 상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은 합병증이 생기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간병 부담. 한쪽이 아프면 다른 한쪽이 간병인 역할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며칠이나 몇 주의 문제가 아니라 몇 년, 심지어 10여 년간 계속될 수 있는 일입니다. 60세 이후에 이런 부담을 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 부담. 의료비는 60세 이후 가정경제에서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입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비급여 항목이 많고 간병비, 교통비 등 부대 비용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듭니다. 사회적 고립. 아픈 사람을 돌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회활동이 줄어듭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취미활동, 여행 등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거기에 간병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건강 상태 파악의 중요성. 그렇다면 60세 이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때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요? 정직한 건강 정보 공유. 서로의 건강 상태에 대해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현재 앓고 있는 질병, 복용 중인 약물,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치료, 과거 수술 이력 등을 상세히 공유하세요. 의료진과의 상담. 상대방이 앓고 있는 질병의 예후나 향후 진행 과정에 대해 전문의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지, 얼마나 오래 치료가 필요한지, 일상생활에 어떤 제약이 따를지 미리 알아보세요. 가족력 확인. 유전적인 요소가 있는 질병들, 당뇨병, 고혈압, 치매, 암 등의 가족력도 확인해보세요. 현재는 건강해도 나중에 발병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생활습관 관찰. 평소에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지, 식사관리는 잘 하는지, 금연금주는 하는지 등을 관찰해보세요. 생활습관은 향후 건강 상태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성공 사례. 현명한 건강관리, 건강 문제를 현명하게 관리하며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정민호 씨 7세와 강영자 씨 8세는 두 사람 모두 만성질환이 있었지만 이를 잘 관리하며 5년째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고혈압과 당뇨병 초기 단계였고 강 씨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전부터 서로의 건강 상태를 완전히 공개했고 각자 주치의와 상담을 받아 향후 관리 방법과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파악했습니다. 공동 건강관리 계획 수립. 두 사람은 함께 건강관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기,
일주일에 3번 수영장 가기, 당뇨와 관절염에 좋은 식단으로 함께 식사하기 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진 함께 받기, 병원 검진도 가능하면 함께 받습니다. 서로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사의 조언도 함께 들으면서 관리 방법을 조정해 나갑니다. 역할 분담, 정 씨는 요리와 약물 관리를 담당하고 강 씨는 운동 프로그램 관리와 병원 예약을 담당하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어 서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비상계획, 한쪽이 갑자기 악화되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방법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응급 연락처, 주치의 정보, 복용 약물 목록, 보험 정보 등을 정리해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족 지원 체계, 양쪽 자녀들에게도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전문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준비도 해두었습니다. 정 씨는 처음에는 서로 아픈 사람끼리 만나면 더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합니다. 강 씨도 건강한 사람과 사귀면 내 병 때문에 미안할 텐데 서로 아프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건강 문제 대처 방법 60세 이후 연애에서 건강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현실적 기대치 설정.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대방을 찾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서로의 건강 문제를 이해하고 함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관계가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예방 중심 관리. 현재 건강하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비해야 합니다. 정기검진, 예방접종, 건강한 생활 습관 등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도움 활용.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무리하게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 간병인이나 요양시설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이는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더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서적 지원. 아픈 사람도 간병하는 사람도 모두 정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상담이나 지원 그룹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는 60세 이후 사랑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이런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정직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며 필요시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 가족의 반대와 사회적 편견에 대비하세요. 실패 사례, 박철민 씨. 가족의 갈등. 광주 북구에 사는 박철민 씨 24세는 공무원으로 30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다 퇴직한 후 아내와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아내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6개월간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한 아내를 잃은 충격으로 박 씨는 한동안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2년간의 상실감과 우울증을 겪은 후 박 씨는 지역 문화센터의 서예교실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김영란 10세를 만났습니다. 김 씨는 3년 전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한 후 혼자 살고 있었는데 차분하고 품위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서예에 대한 열정도 비슷했고 인생에 대한 관점도 잘 맞았습니다. 6개월간 서예교실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두 사람은 정식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오후